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립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핵심 쟁점 5가지,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 둘째,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셋째, 포고령 발령, 넷째, 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 다섯째, 법조인 체포 지시 등에 대해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보다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을 파괴했을 때는 가차없이 그 직을 박탈한다는 헌법의 명령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되었으나 과연 내란은 종식되었는가? 국민들은 아직도 내란 사태는 끝나지 않았고 곳곳에서 헌재의 판결에 불복하고 내란을 옹호 선동했던 세력이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으로 헌법의 적을 물리치고 민주주의로 민주주의 적을 물리쳤다고 이제 내란은 완전히 진압됐다고 안심하기에는 곳곳에서 위험하고도 위협스러운 징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피로 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적은 공동체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미래를 위해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됐습니다. 윤석열 파면은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8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쟁점 모두 다 인용돼서 40대 0으로 파면됐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요. 현재 대통령은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현재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은 아파서 그만뒀습니까? 아니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해서 파면된 상태입니까? 지금 탄핵 심판 결정이 인용이 돼서 지금 직위에서 이제 물러난 상태입니다. 예, 파면된 상태죠. 예.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또 헌법 위에 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법률을 위반하려고 하고, 그리고 군인을 동원하고, 총을 동원하고, 헬기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그리고 정치인을 체포하고, 우리 법원행정처장님 있지만 법관을 체포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이 인용돼서 대통령은 파면된 겁니다. 이런 대통령 하루라도 더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님, 현재 대통령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는 상태. 없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국민들께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임명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도 황교안 총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봐왔던 한덕수 총리가 권한 대행일 뿐, 현상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 대행일 뿐인데, 그러면 틀림없이 이것은 윤석열과 내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법안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불비했기 때문에 현재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기니까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돼요. 파면된 다음에. 그런데 혹시나 할 수도 있어서 확실하게, 혹시나 할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묻습니다. 다른 나라 헌법재판관이 그만두면 후임이 직무를 수행하는 나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 그리고 다른 나라는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다음에 그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임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 헌법재판관이 임무를, 이것만 그럼 답변하세요. 네. 헌법재판관이 임무가 끝났습니다. 퇴임을 합니다. 네. 그런데 다음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럼 그 사이 헌법재판관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예. 그때 있던 헌법재판관이 퇴임을 하지만 다음 후임이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합니까? 안 합니까? 다른 나라는?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가진 나라와 법률 규정을 가진 나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네. 예, 기사입니다. 자, 지금 국힘에서는 계속 권한대행도 지명할 수 있다, 임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볼까요? 전두환 내란, 노태우 내란, 윤석열 내란, 그리고 또 보니까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2번 연속 탄핵입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정권을 잡더라도 저당에서 배출하는 대통령은 내란과 탄핵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할 수 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깔아놓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헌법 해석입니까? 내란의 공범들 아니고선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사무처장님, 내란 인정했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네, 결정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부분에 그 내란 죄를 말씀하시는 내란 행위가 인정됐죠? 그 결정문 취지에 보면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그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자, 보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왔어요. 한덕수 총리가. 맞죠? 예. 그런데 4월 4일 날 파면되니까 곧바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해버립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임명권 가지고 장난치면서 재판에 개입한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를 가지고.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또 2명을 자기가 임명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안 된다라는 명확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수처장님. 윤석열 구속 안 시킵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권남용 구속 안 시켜요? 지금 우리 수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내란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재판 개입했던 한덕수, 내란 계속 옹호하고 있는 한덕수 구속 안 시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금 수사 중입니다. 내란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완기 법제처장 구속 안 시킵니까?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맞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지금 고발 진정 사건 제기되어 있어서 저희들 수사 대상인 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수사 대상이죠.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자격이 없는 분이에요. 물론 지명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에요. 다만 저희가 지금 부칙을 조금 더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이 법을 발의했을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할 거라고 예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지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지금 현재 지명되고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것까지도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법을 그냥. 헌재 사무처장님, 예. 이게 헌재 결정문 114페이지 예. 판결문인데요. 이거 안 읽어보셨습니까? 읽은 봤습니다. 읽어보셨죠? 네. 근데 왜 답변을 그렇게 부정확하게 하십니까? 그 윤석열 측에서 제기했던 내란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규정을 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의결 내용을 추가 변경하는 게 아니고 적용하는 법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 절차상. 그렇게 헌법에 포섭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판결문에도 계속 내란죄라든가 개헌법 이런 게 나옵니다. 헌법에 포섭해서 했고, 그래서 이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도 단죄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이 결정문에 다 나와 있는 것을 헌재 사무처장께서 읽어보셨다면서 그렇게 부정확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수사를 본인의 구성으로 내란죄가 포섭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헌재 판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안 읽어본 것 같아요. 안 읽어보고 읽어보는 척 하지 마시고 읽었어도 건성건성 읽었으면 헌재 판결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박은정 의원님 하세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멈춤을 방지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 윤석열이라는 내란 숙의 내란 행위를 저지른 대통령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헌법재판소법의 입법이 미비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있었는데 헌법재판소가 당시 재판관이 정족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했던 한덕수, 최상목 등이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에 대해서 당연히 임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위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말 초유의 반헌법적인 헌법 파괴적인 상황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헌법 가치가 살아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서 그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심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면 이후에 조기 대선 기간 중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헌이라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 헌법학자회의 등등 모든 지금 헌법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런 전문적인 부분들을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조기 대선까지 이르기까지 정식 대통령이 지명하기까지 그 헌법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또다시 멈출 것인가? 그런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고 지금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블랙아웃, 멈춤을 방지하기 위한 제대로 된 개정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무처장님, 한덕수 대행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대행은 대통령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도 선포할 수 없고 전쟁 선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헌법재판관 지명이 유효하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데도 본인이 행사할 수 있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님. 헌법재판관 사무처장님. 예.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고 지난 31일 법사위에서 심하게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인용 판결을 촉구했던 너무 심했던 말씀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그렇게 훌륭한 8대0의 결론을 내리실 것으로 알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고 우리 국민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축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산불의 잔불이 다 꺼진 걸로 알았는데 내란의 잔내 아직도 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윤석열이 파면됐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각과 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골밖의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사가 다 압니다.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최완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파면된 윤석열의 최측근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함으로써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능멸을 그렇게 시키느냐. 전 세계가 분노하고 전 국민이 경악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을 당장 한덕수 대행은 취소해야 돼.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윤석열 권한대행을 하고 있어요. 어떤 정치적 꼼수를 가지고 이러한 못된 임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히 우리 민주당도 오야당도 국민의 역풍을 두려워해서 상당히 정치적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구국 차원에서 한덕수 대행을 저는 탄핵시켜서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업무 중지를 시키지 않으면은 이 알박기 인사가 계속됨으로써 나라가 망한다. 구국 차원에서 한덕수 대행을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했을 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제가 견해를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대통령 오늘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것은 유연이다. 취소해라. 도박 교수님이 선명했어요. 윤석열을 파면한 저 국민이 축제고 신다고 다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다라는 희망에서 한덕수 대행, 윤석열 대행으로 그의 수조 이완규 법제처장 임명 일거의 나라가 다시 과거로 돌아갔어. 포로로 돌아갔어. 나라가 더 망해요. 나는 이완규 법제처장, 나도 장벽 보유나 집사 변호사나 안가 해동이나 지금까지 빠져. 만약 당신이 헌법재판 당신이라는 표현이 그게 뭡니까 도대체? 당신이 헌법재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때 이 나라가 얼마나 혼란이 되겠냐. 그래서 저는 용기 있게 후국 차원에 나는 임명을 수락하지 않고 사퇴하겠다 하는 말씀을 용기가 있어요.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입니다. 그것이 그만 좀 하십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뭐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법조인의 길을 닫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은 본인이 친구 화면된 윤석열을 돕는 일을 안 하는 일이 신용하지 않고 사퇴해 주는 거예요. 네, 정리하시죠. 6년간 헌법재판관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는 것은 사퇴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연장 도대체? 자, 다음 네,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가장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다 생각하시 들으세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예의를 지킵시다. 전화하세요. 예. 쫄랑쫄랑 나서고 자기한테는 조용해라. 왜 어디서 그런 거 하시야? 박지원 의원님들 아무도 쫄랑쫄랑 안 해요. 조용해! 아니, 박지원 의원님, 우리가 마이크 켜 있을 때 얘기했어요. 마이크 끄고 몇 분을 하셨어요? 적당히 하셔야겠다니까, 선배가. 파면당한 상황이에요. 자, 조용. 당신이 뭡니까, 당신? 파면을 그럼 나는 당신이라 그랬어요? 어디가 선택이야? 왜 그러세요? 그럼 마시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높임 맞아요? 자, 양쪽 다 자제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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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부터 하세요. 사과부터. 사과부터 하세요. 국민 앞에. 그동안 그렇게 윤석열을 옹호하더니 그렇게 윤석열을 자, 조용히들 하세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관저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니 어리가 좋아리고 말이야, 관저 앞에 그렇게 달려가 있더니 우리가 내란 윤석열 사건도 이제 수사해야 돼요.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 토론하세요. 자, 조용히 하세요. 토론하세요. 시작하세요. 아니 이렇게 시끄러운데 시작하세요. 네. 신중하게 경고를 좀 주세요. 시작해야 조용합니다. 아니 경고를 주세요.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제가 기다려 보니까 심해도 너무 심해요. 시작하세요. 사과부터 하세요. 저희도 참고 있잖아요. 준비하세요.
아니 지리하고 의원한테 뭘 자, 시작하세요. 참. 그렇잖아요, 지금. 뭐가 그래요? 차라리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사과해야지. 지금 시작하라고 명령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제 권한, 송석준 의원의 3분 예, 대체 토론 권한을 활용해서 지금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네, 토론 시작하세요. 네, 박범계입니다. 우리 김정은 사무처장님, 예. 헌재가 한덕수 총리 그 탄핵소추 결정문에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총리, 즉 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구분을 했죠. 그 표현 예, 구분한 것으로 예. 기억합니다. 예.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뽑히는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크고 반면에 총리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표현 기억나십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총리가 행정부 내의 어떤 기관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 다른 헌법기관인 헌재재판관을 임명하는 수도 있다라고 하면 대통령 고유의 민주적 정당성과 소위 헌재가 인정한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의 차이가 뭐예요? 구별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런 제 견해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런 입론이 가능하겠죠? 지금 그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지금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제 견해가 틀린 견해로는 생각하지 않으시죠? 제가 뭐 그거를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낮다고 헌재가 판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들을 그렇게 제약 없이 자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면 그거는 민주적 정당성이 똑같은 결론이 되는 거죠. 그건 헌재의 결정에 반하는 겁니다. 제 의견은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떤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겠습니다. 다시 또 묻습니다.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아십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나온 2차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없어요. 파면된 대통령에 의해서 과거에 임명된 총리, 권한대행이 2차적인 행정권을 행사한다, 대행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독수독과 이론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란에 대한 공모 혐의도 한때 받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클리어됐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시중에 지난번 재판관 두 분의 임기가 다 만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선고를 연기해서 파면 선고를 연기해서 그 뒤에 한덕수 총리가 대행이 두 분의 재판관을 보수적인 인사로 임명해서 결국은 윤석열을 다시 복귀시킨다는 그러한 기사까지 났고 여권에서 그런 내용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수 독과 이론에 의할 때도 한덕수 총리는 재판관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 위원장님, 마이크가 꺼졌지만 우리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행이 임명할 수 없는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제6조 1항 단서는 입법 시행 당시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도 적용된다라는 규칙조항을 수정안으로 넣기를 제안합니다. 예. 야, 민주당은 아직도 내란 놀이를 하고 내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처장님,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비상계엄이 종료되는 즉시 내란도 종료된다. 그래서 내란의 종료 시기를 비상계엄 해제 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죠. 그와 같은 취지의 판시가 있죠. 예. 네. 6시간 만에 내란 해제 다 끝났는데 아직도 몇 달이 지났는데 내란 하면서 온 국민을 공포 분위기에 몰고 있는 민주당의 내란 놀이죠, 이게.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내란이 끝났으면 내란 종결됐다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다음에 의견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아직도 내란이라고 내란 동존이 내란 선동인 이러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으면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떻게 아직도 내란 선동이라고 하지 않냐고. 나이가 앞뒤 말을 좀 잘라서. 안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자, 다른 분들 자제하시고요. 자제하시고요. 자, 보세요. 이 법 시행 직전에 임기 이 개정안 보세요. 이 개정안을 보시면
이 법 시행 직전에 임기 만료로 퇴임한 재판관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 개정안의 적용 대상이 되겠죠? 우리 처장님. 그죠? 이 규정에 의하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만이 적용이 되겠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저희가 입장을 아니, 규정 형식은 보면 뻔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법을 개정하면서 특정 헌법재판관이 그대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만 법을 개정한 거예요. 이 법이 시행되면 그 이후에 또 임기가 만료된 대법관,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후임 임명 안 됐을 때, 헌법재판관이 후임 임명 안 되면 그 사람들은 이 법 적용을 못 받아요. 적용받지 않을까요? 당연히 적용받지. 자, 이 개정 당시의 법을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인설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의 규정에 반하고 이런 위인설법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계속 고임하게 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고리된 상태에서 대행이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고리 상태에서는 사고와는 달리 더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헌법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 구속 시간이에요, 구속 시간. 직권남용이요, 내 위설법이지 그게. 재판관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직권남용이에요. 저희 헌법학의 대가인 권영세 교수나 정정석 교수 모두 거리의 경우는 필요한 국정능을 위한 실질적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한사하고 있어요. 사고의 경우는 대통령이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권한 행사가 제한되지만 거리가 되면 국정 안정을 위해서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서 대행이 실질적 권한 행사를 직권남용이라니까. 결국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헌법학자들이 다 직권남용이 직권남용 그게. 인정을 내는 이번 행정처장님 지금 헌법학자들이 이 주장은 다 알고 계시죠?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국민을 대대다가 표현한 거 사과 받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 자, 잠깐만요. 위원장도 잠깐 3분간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헌재 사무처장님.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예, 동의합니다. 네. 이완규 처장님, 제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전체적인 견해를 보면은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 지금 그러니까 말한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권한대행이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제가 동의하겠습니다만 뭐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기 좀 네,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네. 말씀이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께서 2024년 12월 26일 날 한 발언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완규 처장은 한덕수 대행의 이 발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의를 못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이 말에 동의를 못하는데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재판관으로. 그러면 한덕수 대행의 저 말을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나를 지명한 것을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용이 있습니까?
대행께서는 그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지금 이번에 아니 동의를 전체적으로 못 한다고 했잖아요. 개별적 상황에 대해서 동의를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못하는 그 발언을 한 한덕수 대행이 임명한 본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한대행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됐습니다. 개별적인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됐습니다. 거로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헌법 11조 기억하실 거고 헌법 84조 기억하실 겁니다. 자, 84조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 소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한 대행은 국민들이 뽑은 게 아니죠. 대통령이 아니죠. 자, 지금 윤석열은 대통령직이 파면됐고 대통령 권한이 파면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현상 유지만 필요한 것만, 필수 불가결한 것만 대행이 그 역할을 해라. 안 그러면 국가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처장님? 조금 전에 헌재 사무처장 말씀하신 그런 일반론에는 동의하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유상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행세를 할 수 없고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위헌이고 이번 헌재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대통령 파면 판결문에 나와 있는 정신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건강사 아까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짚고 넘어가야지 국민을 제재질하고 분명히 했는데 또 그렇게 알고 아는 것도 아니고 자, 그 부분은 자, 그 부분은 잠깐만요. 정치인이 국민에게 그런 표현을 써도 돼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그 부분은 자, 그 부분은 일단 속기록을 지금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속기록을 검토해 보고 그다음에 양 간사 간의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성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조수열 국회의원 이성입니다.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대행을 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2명이나 임명했습니다. 지명했습니다. 이어 이완규 지명은 윤석열, 국힘, 한덕수 등 반헌법 세력이 내란을 연장 비호하려는 헌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보도를 보니까 윤석열 용산 대통령이 파면된 후에도 용산을 비우지 않고 관저에서 계속 있으면서 버티면서 심야까지 파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관입니다.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대통령이 상황이나 되는 것처럼 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관저에서 부르자 거기에 찾아간 국힘 의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제 권한대행 타이틀을 악용해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해버린 한덕수 대행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내란 세력들이 합심해서 내란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국힘이 정당 해상 심판이 들어오려 하니까 알박기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신 전속권이란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행사 가능한 권한이 있고 행사 못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관 지명 문제는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재 처장님 예.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탄핵심판 과정에서 의결 정적수 기준을 판단했는데요. 그때 뭘 하겠습니까?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까? 국무총리로 인정했습니까? 국무총리의 자격에서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 지명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헌재가 명백히 인정했죠. 또한 최근에 다수의 헌법학자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김선택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이 권한대행에는 없다는 것이 지배적인 통설이다. 이렇게 했고요. 또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성명서를 보면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는 대행으로서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그리고 윤 파면 결정 이후에 가까스로 회복의 실마리를 마련한 민주공화국의 헌정을
또다시 위기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지명을 즉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성명까지 냈습니다. 사무처장님, 예. 동의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견해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조차 아까 그 질에서 많이 나왔지만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끝내 거부했어요. 아시죠? 저는 이러한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켜 헌법을 위반하고 파면되었습니다. 한독수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또다시 내란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그게 뭔가 보십시오. 이런 내란 대응이 왜 그러냐. 윤석열 관저에 버티면서 국힘의원들을 불러서 계속 지시하고 한독수도 권한대행직을 악용해 헌법재판관 지명을 강행한 수. 이 세 기관이 모두 내란의 한 세력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완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장님, 지금 이완규 후보자 수사하고 있죠? 네. 찐년 중에 찐년입니다. 지금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당장 수사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장경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탄핵 인용 이후에도 윤석열의 아바타 한덕수에 의해서 내란이 지속되고 헌법 파괴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로 만들더니 아주 치욕적인 방법으로 헌법재판소마저도 용산 출장소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이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다. 정책 전환이나 대대적 인사 변동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자 통설 다수설 아닙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하는 소위 헌정질서가 복원되고 지금 작동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김철수 교수님, 허영 교수님, 정재환 교수님, 한수훈 교수님, 또 이부하 교수님까지 모든 헌법에서도 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도 대국민 담화문 오전에 보셨습니까, 처장님? 예. 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헌재에서도 여러 가지 판단을 했었는데요.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것, 또 권한 대행이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결국 고위공직자는 임명되거나 지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에 따라 당연히 돼야겠죠. 별개의 지위가 아닌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서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학을 공부할 때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한을 탄핵하거나 개정할 때는 3분의 2라고 배웠고, 대통령이든 국회든 이 위임받은 권한에 대해서 개정하거나 탄핵할 때는 2분의 1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이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선출할 수 있는 대통령만 3분의 2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헌재가 판시한 것이죠, 처장님. 국민의 맞습니까? 중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김서구 장관 대행님, 네. 지금 장관 대행 맞으시죠? 네. 인천 거치지 않으셨죠? 네. 인사청문회 안 거치잖아요, 차관은. 맞습니다. 근데 장관직을 대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역할이신 거지 신분이 장관이 되신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이세요? 아닙니다. 국무위원을 승계받지는 못하죠. 네네. 그리고 국무회의에 의결권 행사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관도 아니고 인청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할지라도 차관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지 장관을 승계하거나 국무위원을 승계한 건 아니죠. 역할이 장관 대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헌재 사무처장님. 예. 헌재 헌법재판소법에 이 법 있는 거 아십니까? 재판소법에 지금 규정 후보자를 지휘하거나 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한 고문 또는 자문을 하신 분은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3년 이내. 맞습니까? 예, 법률에 그렇게 규정. 지금 여기 윤석열 캠프 법률팀 이완규 현 법제처장의 여러 활동 기사들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윤곽 드러나는 윤석열 캠프 사람들은 누구? 네거티브 대응 변호사를 총집결. 이완규 법원행정처장님, 이 윤석열 법률 캠프 페이스북 기억나십니까? 이 페이스북까지 모르시겠죠? 네, 저는 모르는. 예. 윤석열의 징계처분 소송의 변호사 누구십니까?
징계 소송은 저하고 그렇죠. 예, 송영식 변호사, 이석훈 변호사 3명이서 여기 입장문에 법률 캠프 입장문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법과 상식에 반하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며 반드시 바로 잡을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문구. 이것은 담당 변호사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캠프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전 이완규 법률팀이 팀원이 자문과 고문 등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자문한 내용은 아닙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전 법사위원장님 영상 좀 틀어주세요. 대통령 지명 후보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돼 있고 활발하게 정치. 네, 전체로 해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해주고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좀 시간 좀 멈춰주시겠어요?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표현돼 있고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한 사람을 지명한 예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정당 추천 케이스는 그 정당의 정치적 색깔과 같은 사람들 추천한 예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금도를 지킨 겁니다. 내재적 한계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후보자에게는 그런 금도를 어긴 거예요. 예, 지금 이완규 처장을 미스터 클린이라고 표현했던 전 권성도 법사위원장의 발언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 후보자를 후보자처럼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명한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정당 추천 케이스는 그 정당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사람을 추천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이나 대통령은 그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들은 인사권의 금도를 지킨 겁니다. 내재적 한계를 지켜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후보자에게 그런 금도를 어긴 거예요. 라고 과거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이 법제처장에게,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김영 권한을 행사하시면 안 되죠. 이미 대통령이 탄핵돼서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정권의 정통성도 잃은 대통령의 권한도 없는데 무슨 권한으로 한덕수 총리가 대행으로서 승계받지도 않은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 권성동 전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해명해 보십시오. 시간 지났어요. 네, 해명.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더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안 되죠.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완규 처장님. 네. 한 가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고자 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이 좀 있었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님도 그 의혹을 제기하셨고, 그 페이스북에 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어느 매체 보도도 있었고,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바로잡고자 말씀드립니다. 팩트는 팩트대로 가야 되니까요. 네. 논란은 종식돼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국민의힘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서 정치활동을 한 적은 없고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제 국회 어떤 의원님께서 우리 법제처에 제가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걸 확인하고자 법제처에서 국민의힘 쪽에다가 네. 요청해서 공문을 제가 정당 활동한 적이 없다는 소를 받은 것이 있어서 요청하시면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왜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대통령께서 징계 당하셔서 징계 소송 대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마 저도 아마 정치 활동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나무위키 이런 데서 그렇게 기록돼. 예, 인터넷에 나무위키라는데 그런 글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나무위키가 그러면 거기에 국민의힘 당적이 있었다는 것을 기재한 것은 잘못된 건가요?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완규 처장에 대해서 이러저런 의견 개진이나 주장을 할 수 있는데 팩트가 아닌 건 또 확인을 해서 클리어하게 정리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그러면 아닌 것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보도된 언론 이런 부분은 아닌 걸로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하는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면 그건 이완규 처장님께서 또 책임지실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당적 부여는 없었던 걸로 네. 그렇게 제가 수정해 드리는데 협조해 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